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면 사이버 트럭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슈퍼카, AI, 로봇, 광고 이 정도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이죠. 이제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서 열렸었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그 전기 픽업 트럭을 뭐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고객에게 이제 인도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나왔고요. 또 이제 한간에서 나왔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CEO 뭐 사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임하지 않을 거고 또 트위터에서 보내는 시간도 좀 줄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것이고 특히나 이제 매일 내가 운전하는 차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했었던 것이죠. 항상 뭐 소문만 좀 무성했던 것 같은데 네. 사이버 트럭 이제 실제로 정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올해 말에 이제 첫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이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올해 말에 뭔가 잘 됐을 때도 있지만 안 됐을 때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 원래 2021년 말에 이제 출시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발 차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 번 미뤄졌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올해 말에 또 이제 인도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연간 한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의 생산량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고 본인도 계속 사이버 트럭 운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대되고 또 이제 그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었잖아요. 각진 디자인. 과연 그런 신기하죠. 것들이 네. 제대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이버 트럭 외에도 이제 로드스터라고 하는 슈퍼카 이야기도 네. 나왔었어요. 우리가 뭐 제로백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100km,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슈퍼카 전기차 기반의 슈퍼카가 뭐 1.1초 걸릴 수도 있다. 뭐 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또 이 로드스터라고 하는 2세대 테슬라 로드스터가 이제 공개된 이후에 다시 언급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0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순수 슈퍼카가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차량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도 좀 완성이 돼서 네. 2024년에 또 생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정말로 예전에 뭐 영화에서나 봤었던 그리고 우리가 뭐 만화에서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차들이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인데 개인적으로 좀 일정대로 나와서 좀 신기한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네요. 네,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뭐 이렇게 보면 로드스터라든지 또 사이버 트럭 상당히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좀 출시가 돼야겠죠. 네, 일단은 네, 네. 일론 머스크 CEO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정말 나오게 될지 진행 상황을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근데 기존에 이번에 유지하고 있던 정책 하나를 좀 바꿨다고요? 네, 일론 머스크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셜 미디어에서 또 엄청난 아니죠? 영향력을 네.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안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광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의 광고를 좀 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생각이 항상 열려 있었고 뭐 약간의 광고를 시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광고를 지출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약간 조롱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심지어 나는 광고를 증오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수요 부진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요 그동안 이제 광고 대신에 일론 머스크 개인의 홍보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었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이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고 또 팔로워를 상대로 다양한 판촉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광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를 그만큼 이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지난 19일에
트위터에 이제 테슬라 이미지 광고가 올라간 네. 것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법인에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테슬라 차주가 출연을 해서 네. 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이런 영상으로 꾸며졌는데 그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테슬라 광고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만큼 이제 급한 것이다. 아니면 그만큼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주주총회가 끝나는 타이밍에서는 약간 한 0.92% 정도 이제 종가보다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트위터를 좀 줄이겠다. 아까 소장님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네네. 그런 얘기도 또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 주주들이 네. 아니 이거 트위터 인수해서 계속 트위터만 하고 테슬라 방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단기적인 방해 요소였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트위터에 정신이 좀 팔렸었다. 이런 얘기를 네.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트위터라는 회사가 생존하도록 본인이 대규모의 심장 수술을 단행해야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6개월에 비해서는 앞으로 트위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 줄어들 것을 이제 기대한다라고 이제 강조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트위터에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게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린다 야키나노라고 하는 전 NBC 유니버셜 광고 임원이 트위터의 CEO를 맡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또 최근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테슬라 CEO 사임하고 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본인이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날 모든 기술 회사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발전된 일종의 실제 세계의 AI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오늘이 IT 시간이다 보니까 좀 네. 본격적으로 또 IT와 관련된 소식도 이제 테슬라 주총에서 좀 뽑아내 볼게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테슬라 봇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역시 제일 재밌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죠 일종의 이제 테슬라 봇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지난해에 그 AI 데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 네. 약간이지만 시연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좀 어설픈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움직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스스로 이제 걸을 뿐만 아니라 뭐 물건을 짚고 물체를 인식하는 등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묘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날 이제는 그 주총 전날에 이 로봇들을 다 조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걸 갖고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나 이런데 이제 계속 자동차 공장 같은 데에 저 봇을 어떻게 보면 활용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이 테슬라의 미래는 그래서 로봇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보면은 일론 머스크 CEO는 참 미래 네. 기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던 대로 이제 지난해 한번 이 테슬라 봇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많이 좀 진전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방금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 이제 움직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저 모습을 네. 로봇이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방식은 우리의 동작 원리 자체를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냥 사람이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작을 로봇이 그대로 흉내내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뭐 물건을 집을 때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하는 것보다 저 방식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 방식으로 만드는 게 말이야 쉽지만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 또 그 안에서의 네. 하나하나의 그 관절이 움직이는 어떠한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테슬라 봇을 생각할 때 앞서서 보시면 걷는 모습이 막 엄청나게 빠르거나 이러지 않고 천천히 그렇더라고요. 걷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가지고 무슨 속도를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저 로봇만 본 게 아니라 현대차가 최근에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로봇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로봇은 막뭐 백덤블링도 하고 엄청 뛰고 점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렇게 느린 차가 이제 무슨 사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백덤블링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거랑 테슬라 봇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 테슬라 봇을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가격이에요, 가격.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저 안에서 수십억 이상의 돈들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보여드렸던 테슬라 봇은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은 저게 한 2,800만 원 미만의 제품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로봇이 우리로 치면은 중형차급보다도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로봇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저렇게 한 대의 슈퍼 로봇이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사람처럼 어떤 액션이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공장에서 지금 마치 사람들이 서서 뭔가 이렇게 공장에서 중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 이게 비즈니스 자체의 포지션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부품들 역시도 상당히 저렴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연속 중에서 가성비에 중심적으로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 인공지능의 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대로 저 로봇의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서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저 뇌가 계속 똑똑해지는 거죠.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것, 또 저 로봇이 움직이는 것, 저 로봇이 계속적으로 앞에서 있는 시야를 보는 것들, 저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식들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기계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이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되고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현재 기술로는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좀 많아요. 실제 지난 AI 데이 때 이제 시연을 할 때도 이 로봇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들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에 AI 데이 할 때 올해 말 안에 또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영상에 있는 대로 제대로만 될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다. 하지만 이제 실물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정말 경제 전반에 굉장한 또 반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로봇과 관련된 소식들도 재밌게 체크를 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날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12개월 이상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파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테슬라도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몇 개 회사가 망하고 장기적으로 강해지면 향후에는 이제 본인들이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평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요즘에 계속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논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손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가 좀 지나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어떤 매출 총이익률에 대한 하락에 대한 예상하는 뭐 장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 가격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수요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는 그날 장중 4% 이상 오르는 모습을 네. 보여주게 됐습니다. 좀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테슬라가 좀 가격 인하를 했다가 또 다시 올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제 큰손 투자자들도 약간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세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큰 투자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곳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테슬라를 한 7만 주 정도 사들였고요. 네. 또 이제 한국투자공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6만 5천 주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어떤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관 두 곳의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변화들이 누구에게 웃어줄지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테슬라에 대한 시각 월가에서도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는 점 살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며칠 전에 이제 인도 공장을 짓는 협상이 좀 결렬이 됐는데 그게 국내 쪽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오랜만에 뭐 만들고 양산하고 막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도 정부와의 이제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품 소싱 또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거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공장 건설을 이제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공장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11월에 제가 뭐 일론 머스크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상 면담을 맞아요.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었던 게 대통령실 발에 따르면 어쨌든 한국을 투자처의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거 이후에 또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 만났죠. 대통령이 네. 국빈 방문과 만났죠. 직접 만났을 때도 투자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투자든 뭐 인력이든 기술이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이지만 우리나라에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투자 논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 공장, 대규모의 공장은 또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또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끌게 되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가 팩토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지어지게 된다면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켓 인사이트 시간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거의 블랙홀이죠. 이 이슈가 거의 다 시장의 움직임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3차 협상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반도체 업황 투자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